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인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약 2개월 만에 가장 큰 순매수를 보였던 외국인들의 힘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었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몰렸던 전기, 전자, 또 증권주가 속해 있는 금융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1.35%나 오르면서 2,418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0.68% 상승한 675를 기록했습니다. 자, 코스피가 한 달여 만에 2,400대에 재진입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역시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내일부터 이틀간 열릴 미국 시간으로 미 FOMC 회의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한 달여 만에 2,400대에 진입한 지금 시점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계실지 잠시 뒤에 공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시청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 장중에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 할 수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럼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정확한 타이밍과 장기 투자로 차별화한다. 가치주 발굴의 조용한 강자 이용경.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님 모셨고요. 유한타증권의 이윤경 FA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46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시초가 공략주부터 먼저 듣고 다시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골드 강남지점의 박정민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굉장히 강한 느낌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볼까요? 네, 우선은 지금 어제까지 해서 시장이 좀 강하게 계속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대형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좀 이렇게 연출이 되면서 이러한 시장을 좀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지속적으로 좀 대형주 위주의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과거에는 좀 핸드폰 부분에서 좀 많이 그 시대에 좀 이렇게 적시에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좀 적자를 이어가면서 좀 타 사업부에도 좀 많이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그 핵심 부품이었던 그 모터라든지 컴프레셔 아니면 인버터 같은 그 에너지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품들이 가전제품, 백색 가전에서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LG전자가 좀 많이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VC 사업 부분에서 경쟁력을 계속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사이클이 그 짧은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개발 속도와 이런 부분이 경쟁력이지만 생활 가전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쪽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이런 그 확보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LG전자가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레벨업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 3분기에는 전체적으로 그 UHD라든지 OLED TV 출하량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는 매출은 한 14조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6천억 정도 달성하면서 좀 어느 정도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번에 최근에 나왔던 그 LG전자가 GKW를 1조에 인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GKW 같은 경우는 자동차 그 헤드램프를 제조하는 그 조명 업체인데요.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여러 BMW라든지 아우디 같은 이런 그 협력 확보하고 있는 회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완성차 업체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이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VC 사업부 그 매출액이 5조 원을 넘어서면서 만약에 그 GKW를 인수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VC 그 매출액이 한 7조 원대를 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매출액이 또 한 10% 정도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고요. 지금 LG 그룹 차원에서 LG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간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헤드램프도 그 전기차 부품으로도 되면서 이 완성차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구축해가는 그 LG그룹이 좀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LG전자는 이제 지속적으로 스마트폰 부분은 좀 줄이고 백색 가전이라든지 이런 완성차 저희 전장 부품 쪽으로 이렇게 좀 앞서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되면서 LG전자 주가에도 긍정적인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전체 목표 주가는 한 11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열어놓고 봐도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기술적이나 뭐 대외적인 외생 변수들로 인해서 한 7만 7천 원대를 만약에 하회를 한다면은 그때는 좀 이렇게 관망하는 그런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대형주 위주의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LG전자를 시초가 공략주로 주셨고요. 유한타증권 골드 강남지점의 박정민 차장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볼 텐데요. 먼저 송동현 팀장께서 주셨던 종목 추천주 수익률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주에 주셨던 종목입니다. 한 주 만에 그러니까 유니트론텍이 지금 7.6%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송동현 팀장님. 네. 예. 일단 유니트론텍의 경우 이제 저희가 포인트로 잡았던 점은 이제 중국의 어떤 전장 사업 그리고 자율주행차 관련돼서 이제 반도체 부분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였고요. 우선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 제가 타이밍을 잡았는데 역시 이제 주가가 바닥 부분에서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이제 저점에서 다시 올라왔을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그래서 순간적인 모멘텀이 작용해서 주가가 한 주에 한 7% 정도 이제 상승을 했고 다시 한번 좀 가라앉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에서 일단 짧게 우선은 조금 차익 실현하시고 제가 또 다른 종목 많이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이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는 좀 더 다시 모멘텀이 생길 때 접근하는 걸로 하고 우선은 그렇게 차익 실현하고 다시 한번 다른 종목에서 좀 더 방향을 잡아보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예, 유니트론텍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은 차익 실현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제 잠시 뒤에 두 분께서 들고 오신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도 있을 텐데요. 먼저 오늘장 투자 전략 좀 여쭤볼게요. 송동현 팀장님. 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대형 IT주 반도체 네.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또 신고점을 뚫었죠. 그리고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다 신고점을 뚫었고 SK하이닉스도 역시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대형 IT주 장세의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역시 저 신규 투자자분들도 같이 따라가야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바이오 섹터 다소 고평가됐긴 했지만 순간적인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신다면 여전히 이제 바이오 섹터에서 접근하기를 유효하고요. 다만 이제 좀 더 가치주 그리고 많이 떨어진 쪽에서 향후에 또 이익 성장률이 높은 섹터는 현재는 주목받지 못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이 그러한 종목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시황 자체만 본다면 우선 코스닥 쪽은 역시나 바이오 섹터에서 조금 주목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관련된 반도체 소재주 특히 소재주 위주로 좀 더 지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분야 이 산업 섹터 쪽으로 주목을 해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아마도 수익률 향상에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장 개장을 한 8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어제 장에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혹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일장 특징주 시간이고요. 먼저 삼성전자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제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의 주가가 4%나 급등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사주면서 사상 처음으로 주가는 260만 원 돌파를 이뤄냈고요. 나흘 연속 상승인데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두 분 모두 팻말을 드셨고 굿 의견을 주신 거죠? 송동현 팀장님. 네.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3분기에 어떤 이익에 대한 모멘텀이 삼성전자의 어떤 보수적인 그 매출액 그 가이던스도 그렇게 사실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삼성전자를 조금 이제 조정 시기로 일단 판단했었는데, 근데 계속적으로 일단 D램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반도체 수요가 높아지면서 가격적인 부분이 이제 좀 상승이 되면서 좀 더 이익에 대한 모멘텀이 빠르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갤럭시 노트 8에 대한 그런 수요가 여전히 순항을 하면서 휴대폰 부분에서도 어떤 이익치가 좀 더 현재 잡았던 이익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올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휴대폰보다는 역시나 그 반도체 분야에서의 어떤 이익적인 모멘텀이 좀 더 가속화가 되면서 현재 주가가 좀 더 빠르게 올라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신고점을 뚫은 이상 사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일단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다양한 적정 주가 가치 산정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일단은 올해의 코스피의 삼성전자의 어떤 목표치는 28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일단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격이 도달했을 때 다시 한번 이제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당분간은 반도체에 대한 이익 모멘텀이 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제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대장주 삼성전자 두 분의 의견이 굿이었다는 거 정리하겠고요.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SKC의 주가가 어제 장중에는 8%나 올랐었고요. 또 종가 기준으로는 5% 올랐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SKC에 대한 의견 역시 일치가 됐고요. 이번에 이윤경 팀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그 SKC의 그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자 사업을 좀 정리하면서 구조 조정에 집중한 결과로 보이는데요. 올해 그 하반기부터 2019년까지 기업 가치를 확장할 시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필렌 옥사이드의 업황 강세가 지금 지속될 전망이고요. 지난 4년간 약세를 보였던 PT 필름 업황도 지금 회복세에 접어드는 것도 좋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분기에 화장품, 보습제에 쓰이는 프로필렌 글리콜을 5만 톤을 증설할 예정이고요. 이들 제품 대부분이 수요 확보 후에 양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또 실질적인 가시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내 별도 사업부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감소한 251억을 예상했는데요. 이제 해외 사업부의 성장이 국내 사업부의 실적 악화를 좀 만회해주는 그런 양상으로 좀 앞으로도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외국인 순매수에 52주 신고가 찍었던 SKC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굿이었고요. 다음 종목도 이어보겠습니다. 중소형 게임주들이 신작 출시 기대감에 거침없이 오르고 있는데 오늘 분석할 게임주는 게임빌입니다. 게임빌은 모바일 게임인 로열 블러드를 내놓을 예정인데 사전 모집 하루 만에 신청자가 10만 명이 몰렸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어제 주가는 14%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네, 게임빌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지금 긍정적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송 팀장님. 예, 이제 게임빌 같은 경우는 요즘에 게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다만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전반적으로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다 오르다 보니까 지금 게임에 대한 별다른 실적이라든지 어떠한 방향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어떤 신작에 대한 모멘텀만 가지고 현재 좀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게임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실적 추정치나 이런 걸 비교를 해보면 우선 단기적으로는 더 오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는 분명히 추가 상승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보지만 하지만 그 시점은 좀 짧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빌 같은 경우는 좀 신작 흥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고 가실 필요가 있고요. 모든 게임도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컴투스라든지 게임빌, NC소프트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아직 이제 신작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다시 단기적으로는 게임빌 포함해서 주가들이 당분간은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특히 게임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신작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제는 MMORPG에 대한 또 게임이 요즘에 대세인데 이 부분이 조만간 또 하반기부터 좀 출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흥행성을 확인하고 좀 더 장기적으로 게임빌 같은 경우는 좀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주가는 더 오르겠지만 일단 실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게임빌에 이어서 이번에 신성 델타테크 볼까요? 신성 델타테크의 주가가 어제 23%나 올랐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고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네, 역시 굿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이번에 이은경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신성 델타테크는 어제 전일 대비해서 6.1% 정도 오른 4,515원에 거래가 됐는데 장중 한때 4,600원까지, 그러니까 2015년 전고점을 돌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는 LG화학 그리고 LG전자 최근 호재와 연장선에 있다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LG화학이 폴란드의 전기차 배터리 설비 증설을 이제 발표했고 신성 델타테크 역시 배터리 팩 부품 업체로 동반 진출 예정이어서 2019년부터는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매출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LG전자의 무선 청소기 A9의 사출 부품 생산과 OEM을 지금 이제 전담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무선 청소기의 연타 흥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굉장히 주가에 좋게 이제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그리고 물류 사업이라든지 중장기 성장 동력을 마련해서 사상 최대 영업 실적을 이어갈 전망이라서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9월 19일 국내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화요일장이고요. 앞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장중 사상 최고치 경신 또 한 번 이뤄냈었고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 행진입니다. 금융주가 강했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잠시 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장중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해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나란히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더 오릅니다. 삼성전자는 0.04% 소폭 상승하면서 지금 262만 6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5거래일 연속 상승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또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8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어제도 올랐었는데 개인 매수세가 특히나 강하게 몰리면서 오늘도 0.13% 정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는 지금 종목이 좀 오르는데 포스코가 특히 눈에 띄죠. 1.6%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LG화학 역시 다시 시동 걸면서 오늘 1% 가까이 오릅니다. 반면에 한국전력이 1%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삼성물산과 네이버의 주가는 나란히 0.3%, 0.7%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나타나는데요. 지수 살펴볼게요. 예,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0.09% 소폭 오르면서 2,420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31% 상승한 67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나흘 연속 오름세고 시가총액도 매일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1위부터 5위권 내 종목을 먼저 보고 계신데요. 종목별로 좀 혼조세를 나타냅니다. 코스닥 쪽에서 어제 셀트리온의 주가가 8% 이상이나 급등이 나왔었죠.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릅니다. 지금 6거래일 연속 상승세이고 사상 최고가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움직임이 그렇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제 0.2% 정도 올랐었는데 어제 종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메디톡스는 0.7%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또 신라젠의 주가가 어제 0.6% 정도 하락이었는데 장중에는 많이 올랐었거든요. 장중 변동폭이 심합니다. 신라젠 대응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더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톡스 관련주들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는데요. 휴젤 역시 0.3%, 0.13% 정도 밀리고 있고요. 반면에 로엔과 또 포스코 캠텍, 바이로메드는 각각 1% 이상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지금 장 상황 속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도 고심 끝에 10종목씩을 꼽아 오셨는데요. 먼저 10위부터 6위 종목을 볼 거고요. 송동현 팀장님 종목 공개해 주십시오. 네, 10위가 이제 유니캐스트입니다. 이제 유니캐스트 먼저 볼게요.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전면 교체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예, 이제 조금 주가를 보면서 좀 더 방법을 제가 바꿨어요. 어떤 이제 향후 어떤 실적 성장치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저평가주를 골라내는 방법을 해서 현재
현재 뭐 주목을 받기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성에 더 주목을 받으면서 그리고 기술적 차트로 기술적 분석만으로도 또 괜찮은 그런 이제 저만의 기준을 적용해서 일단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우선은 이제 유니캐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유니캐스트 현재 주가가 얼마냐면 이거 유니트론텍이랑 비슷하거든요. 지금 이제 1.30% 현재 상승을 하고 있네요. 지금 이제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추천드린 이유는 우선 차트부터 한번 볼게요. 예. 보시면 이게 자 여기서 이 부분이 거의 전고점 부분이라 볼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서서히 우상향하면서 현재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전고점을 뚫을 때 단기적으로도 전고점 뚫을 때 주가가 강한 이제 뭐죠?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이익 성장성까지 좋으면 그래도 그 단기적 고점을 뚫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런 관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투자 포인트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유니캐스트의 자회사가 있어요. 드림텍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지문인식의 모듈 확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OLED 디스플레이 PBA 사업 확대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유니트론텍과 마찬가지로 이 유니캐스트는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을 해요. 유통. 반도체라든지 OLED 디스플레이 이런 걸 유통을 하면서 마진을 먹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자회사 중에 PLK 테크놀로지라고 있습니다. ADAS의 원천 기술을 또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첨단 안전장치 장착 시범 사업자로 선정될 만큼 그만큼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코리아 FT도 한번 이제 가지고 왔는데 ADAS의 지금 기술 개발 중이고 그만큼 가격 경쟁이 우수하다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 이제 코리아 FT라면 유니캐스트의 PLK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ADAS의 원천 기술 보유하고 모빌 아이와 원천 기술을 같이 보유하고 있다는 우수한 기업이 있을 것 같고요. ADAS 칩 자체를 생산하기 때문에 향후에 중국에서의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8년도, 19년도 이익 성장률이 굉장히 좋고요. 지금이 그 시작점이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전고점을 뚫는 순간 주가가 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일단 이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네. 현재 주가 흐름은 그래도 양호하게 진행되니까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9번째 SFA 한번 볼게요. SFA도 반도체 장비 회사죠. 반도체 장비 회사고, 역시 추천드린 포인트는 역시 차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부터 보시면 역시나 단기 조정을 받고 주가가 다시 한번 매물대를 뚫고 이 부분입니다. 언제냐면 9월 13일이죠. 단기 매물대를 뚫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유를 하고 있고, 현재 조금 조정이 오고 있지만 이 매물대 부근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갈 거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SFA도 18년도, 19년도 이익 성장치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자동화 장비, 물류 장비 선도 업체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게 이제 수주를 많이 받는 편이고요. 신규 캐파를 투자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최대 수혜 기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삼성 디스플레이 독점적으로 물류 장비 공급을 받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지배력이 공고하다. 2분기의 어떤 실적 호조는 조금씩 이제 2분기에 실적이 나왔지만 조금 안 좋게 나왔고, 3분기부터는 그렇게 수주에 대한 물량이 아직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수주 공백을 보이다가 18년도부터 점차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미리 좀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어떤 고점이 뚫는 신호가 나왔을 때부터 매수에 들어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중국 쪽 OLED 발주가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도 신규 수주에 대한 기회가 나올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덟 번째 맞죠? 슈캠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슈캠스는 어떤 회사냐? 슈캠스도 한번 차트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슈캠스를 이제 보시면 역시나 단기 조정을 받는데, 단기 조정을 받았고 지금 이 부분 23,000원 부근에서 다시 주가가 되돌려가는 되돌림 현상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이 부분 어제죠. 9월 18일 날 또 양봉이 나오고 있는 장면이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5일선이 우상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저점 형성이 제가 볼 때는 되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고, 지금 이 위에 25,000원 부근에 강한 매물대가 있는데 이 부분을 돌파를 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일단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기준은 똑같습니다. 18년도, 19년도 이익의 성장성이 뚜렷하고요. 하반기부터 좀 더 실적에 대한 견조함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운스트림인 TDI, MDI 업황이 굉장히 견조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원재료라 볼 수 있는 암모니아 가격이 조금씩 하락을 하면서 마진율이 높은 탄소 배출권에 대한 판매가 높아질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대규모의 카펙스 신규 시설 투자를 좀 안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 돈이 다 투자자들한테 배당으로 돌아갈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 이 회사를 설명을 좀 안 드렸는데 남해화학에서 분리된 정밀화학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수에 있는 기업이고요. NA 계열의 어떤 각종 이제 농업 관련된 생산품, 원재료 관련된 배합 합성물을 이제 생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결론을 내려드리면 어떤 수요, 하반기 어떤 실적에 대한 견조함이 굉장히 뚜렷하게 있는 회사이고 원재료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롯데쇼핑 한번 볼게요. 롯데쇼핑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롯데쇼핑도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렸고 주가 많이 내린 상황에서 거래량이 터졌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주가 추이를 돌리려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0.22% 상승을 하고 있지만 제가 왜 매수 포착으로 드렸냐, 이틀 전에 9% 정도 상승해서 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현재 주가는 거의 전저점 부근이라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기 굉장히 적절한 시점이라 볼 수 있다. 일단은 이제 롯데쇼핑에 대한 기대 심리는 굉장히 낮습니다.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치는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주가의 어떤 바닥이 PBR 0.4배로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주가는 향후 기대감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어떤 중국 마트 매각을 통한 실적 기대감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 이런 지배구조 개편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투자 포인트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대우건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대우건설, 지금 건설회사가 파리부동산 대책 이후로 많이 빠졌죠. 근데 대우건설 보시면 차트부터 한번 볼게요. 차트부터 보시면 지금 어떻습니까? 이 지지점을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지지점이 닿으면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죠. 동그라미 친 부분 보시죠.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1.85로 상승하고 있죠. 지금 매수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베트남 사업 개발, 이쪽이 굉장히 고마진 사업이에요. 이 부분에서의 어떤 하반기부터 수익이 인식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어떤 수익성이 가시화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우건설이 지금 매각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매각에 대한 공고를 내놨고요. 이 부분이 이제 향후에 어떤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도 저평가된 부분이 많고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적절한 매수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대우건설 이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실적이 좋을 성장주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전면 교체해서 들고 오셨다. 앞서 송도경 팀장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니퀘스트부터 대우건설까지 먼저 10위부터 6위 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남은 종목 볼 거고요. 이번에 이윤경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 네, 저도 송도현 팀장님이랑 같은 롯데쇼핑을 준비했는데요. 예. 기업 분석을 중심으로 저는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쇼핑이 다음 달 10일 신동빈 회장 체제의 지주사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주사 전환 후에 롯데쇼핑의 가치평가액이 현재 주가, 그러니까 23만 원대죠. 그러니까 대비해서 3배 이상 높은 82만 8,4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롯데쇼핑의 계열사들, 그러니까 롯데시네마나 백화점 등의 시세 가치가 반영된 결과로 전환 후에 롯데쇼핑의 주가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한편 롯데쇼핑은 현재 계열사인 롯데마트의 중국 내 매장 철수 이슈가 지금 있는데요. 네. 사드 보복 조치에 따른 강제 영업 중단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철수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고 매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고요. 1,000억 이상의 적자를 안겨왔던 중국 마트 점포를 매각하기로 한 결정은 주가에 일시적으로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리고 지주사 전환 이후에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이행하는지, 그리고 투명한 지배 구조가 유지되는지 등을 지켜보면서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음 9번째는 네페스입니다. 반도체 전문 기업 네페스는 인공지능 구현에 특화된 뉴로모픽 칩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웨이나 인텔, 퀄컴과 같은 반도체 업체들의 인공지능 칩 개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뇌신경망 구조인 뉴로모픽 칩은 러닝머신을 통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자율주행 차량 이런 그 지능형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므로 그 4차 산업혁명의 수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가를 보면요. 그 7월 20일 그 12,600원까지 갔던 주가가 어제 그 1,500원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번 뉴로모픽 칩 개발이라는 호재로 인해서 하락분을 만회하는 상승 곡선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크리스탈입니다. 그 바이오 벤처 기업인데요. 그 백혈병 신약 후보 그 미국 특허에 그 지금 급등하는 양상입니다. 크리스탈은 지난주 백혈병 신약 후보의 미국 특허를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3일 연속 상승하며 17,000원을 기록했습니다. 크리스탈은 지난 2016년 3,600억 원의 그 기술 수출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 그 신약을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등록 허가를 받았는데요. 미국 내에서는 물질 특허 권리를 2033년까지 보장받는다고 합니다. 크리스탈은 기술성 평가 제도로 신약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제1호 코스닥에 상장된 바이오 벤처 회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회사의 주가가 지난해 9월 27,800원까지 오른 바 있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7번째는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는 그 리니지 M의 지금 그 흥행이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네. 리니지 M의 출시가 이제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출이 꾸준히 유지가 되면서 처음에는 매출 하락이 예상된다라는 굉장히 전문가들의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런 우려들이 다행히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분기에 큰 폭의 실적 성장과 신규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4분기에는 더욱 양호한 주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리니지 M이 흥행할 거라고 기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리니지의 강점으로 볼 수 있는 게임 내 거래소 기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리니지 1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니까 수많은 컨텐츠들이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겨우 첫 번째 업데이트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좀 아직까지도 좀 흥행의 이슈가 많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그 NC소프트의 경우는 2018년도에도 그 플스 모바일을 비롯한 세계 대장 모바일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어서요. 그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속해 있고 저는 목표 주가를 한 이제 59만 원 정도로 더 갈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삼성 SDI인데요. 전기차, 수소차, 2차 그 수혜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 SDI 차트를 보면 어제 전일만 해도 22만 50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최근에 높아진 주가가 고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하반기에 삼성전자 전장사업 확대로 인해서 4분기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다 이렇게 좀 봐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외국인과 기잔 투자자의 매수세가 두드러지는 만큼 그만큼 이제 갤럭시 노트 8이라든지 이제 애플 아이폰 8과 같은 이제 배터리 신규 공급으로 IT용 전지 출하량이 늘고 그리고 신규 중국 평강판 라인 가동 등으로 이제 실적 개선세가 탄탄하게 지속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특히 내년 상반기에 헝가리 자동차용 전지 공장 가동으로 유럽 전기차 시장을 공략할 예정인데요. 전기차 수요에 따라서 헝가리 라인의 추가적인 증설도 가능할 전망이라서 삼성전자 중심의 지금 코스피 지수 상승이 계속된다면 삼성 SDI 역시 이제 같이 가는 수혜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윤경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10위부터 6위 종목을 보여드렸습니다. 롯데쇼핑 두 분의 포트에 각각 담겨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었는데요. 롯데쇼핑의 주가가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분석이셨습니다. 매수 포착을 위해서 또 노력하셨던 분들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장중에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제이콘텐트리 문의하신 분부터 시작해 볼게요. 1154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제이콘텐트리를 4,600원에 비중 100% 실으셨고요. 어떻게 대응할지를 여쭤보셨거든요. 송동희 팀장님. 네, 지금 제이콘텐트리가 한번 보시면 차트부터 우선 한번 볼게요. 네. 지금 거의 바닥 부분에 이제 거의 찜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제 일단 주가는 타이밍이죠, 타이밍. 뭐 어떠한 투자 포인트는 다 있습니다만 언제 주가를 이제 잡아야 되는지가 가장 관건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매수 가격이 얼마죠? 이게 4,600원. 그러면 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네요. 근데 비중도 크시고, 그렇게 될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의 이익 성장치를 가장 알면 좋은데, 그 부분을 제가 현재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분석만으로 일단 얘기를 드린다면, 우선은 제가 봤을 때 3,200원 부근에서 3,700원 부근에서 한번 지지가 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콘텐츠들의 어떤 그 주가의 추이를 본다면 3,500원, 3,700원 사이에 늘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가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하락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지점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강하게 아래로 깬다면 바로 손절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향후에 지금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죠. 또 최장 연휴에 대한 그런 기대가 심리가 있습니다. 영화가 많이 이제 볼 거기 때문에 그런 수요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밑까지 반등을 할 것 같아요. 밑까지 주가가 와도 반등을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하지만 4,600원 부근까지는 그 거의 전 고점 부분이거든요. 그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한 모멘텀이 있지 않는 한은 주가가 올라가기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3,700원에서 좀 추가적으로 매수를, 그 지지를 보인다면 좀 추가적 매수를 진행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빠른 방향 같습니다. 예, 제이콘텐트리 문의하신 1154님의 종목 봐드렸고요. 저희 이번에 카카오 보겠습니다. 4477님께서 81,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카카오의 주가는 지금 13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죠. 비중 20%시고 매매 전략 알려달라고 하셨거든요. 이윤경 팀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 계열사를 정리하고 복잡한 지배구조의 재편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또 굉장히 모바일 플랫폼을 매개로 이제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또 카카오 게임즈는 모바일 게임의 프레임을 변화하고 있고, 또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 택시 이런 그 어떤 그 브랜드들로 인해서 이제 서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플랫폼의 역할을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지만 좀 단기적으로는 마케팅 비용 상승 속에서 영업이익을 순 고르기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조금 지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어떤 좀 17만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좀 당분간은 이런 좀 영업이익들이 빠지는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이게 반등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 장기적으로 지켜보시는 부분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장기적으로 대응하시면 매수가 대비해서 2배 이상 수익을 거둘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최종 판단은 시청자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포착주 돼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포스코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철강업종 중국 사드 우려감들이 있으면서 철강업종 대부분들이 뭐 이 연중반 한 7월 정도부터 다시 좋았었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 하락이 사실은 시장의 우려감이 좀 과도하게 주가에 반영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4분기 정도 된다면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됩니다. 뭐 사드 때문에 이 피해가 받을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시장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에 있는 이런 철강 투자들이 확대가 된다면 가장 메이저급인 포스코 분명히 수혜가 될 것으로 시장은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중국 이 철강 업체 간 M&A가 뭐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사드에 대한 우려감들이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중국 쪽에서 철강 업체들의 수가 줄어들고 중국에 있어서의 철강 수요들이 확대가 된다면 포스코 같은 경우 충분히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지금 한 3.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바닥권에서 오르는 첫날이기 때문에 뭐 현재가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38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31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3.5%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총 10종목씩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이제 5위부터 1위 종목이 남아있고요. 먼저 송동현 팀장님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자, 5번째 세아제강입니다. 예. 역시 오늘 세아제강 2.78%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매수에 동참하셔도 이제 됩니다. 제가 이제 차트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차트 보시면 네. 세아제강이 11만 9천 원에서 계속적으로 고점을 뚫지 못하고 있었는데 세아제강이 18년도, 19년도의 이익치가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원자재 가격의 상승의 시대인데 그 부분이 판매량 증가와 같이 이어지면서 향후에 이익치가 굉장히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역시 지금 고점을 뚫지 못하다가 오늘에서야 좀 2.78% 강하게 고점을 뚫고 있죠. 이것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지금 세아제강의 주가가 오르고 있고요. 지금부터 접근하셔도 무방합니다. 원래는 이제 세아제강 가격을 제가 11만 원 정도로 매수 가격을 추천드리려 했는데 지금 11만 원이네요. 그래서 지금 정도에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일단 예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이제 증설로 인해서 판매량 증가와 그리고 가격 인상 효과가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관광에 대한 수출로 인해서 3분기도 역시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중국 쪽에 일단 흐름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 부분을 베트남 쪽으로 증설로 확장하면서 판매량을 이제 확대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세아제강의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정도에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째 현대일렉트릭 보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는 역시 유상증자를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유상증자 실시 후에 좀 추세가 반전되는 것을 보일 수가 있죠. 또 차트 한번 보시죠. 추세가 반전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악재가 끝났다는 것이고 유상증자가 뭐 나쁜 의미의 유상증자는 아니고요. 회사가 신규 시설 투자로 인해서 좀 더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사가 투자를 한 거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하이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좋은 유상증자라면 주가가 6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 큰 회사의 어떤 유상증자는 상당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거든요. 나중에 물량에 대한 신규 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점에 저는 이제 오늘 주가가 별로 안 올랐을 때 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목표가를 30만 원 정도를 일단 보겠습니다. 우선은 18년도, 19년도 이익치가 과연 그 증권사에서 분석한 이익치가 맞다면 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현재 시점은 거의 바닥 시점이라 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에 들어가셔도 상관없고요. 모아가셔도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투자 포인트를 다시 말씀드리면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유무상 증자를 실시했고 이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고 주가에 대한 바닥도 확인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산업재에 대한 회복 사이클이 있고요. 사이클 회복되었고 ESS 그 전력 장치 시장이죠.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산업용, 개인용 ESS 시장에 대한 어떤 수요가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고요. 또 3분기는 조업일수가 짧지만 2분기에 따른 기존 효과가 발생될 걸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 확정적 매출이 약 905천억 수준이 됩니다. 이 부분은 상반기보다 더 양호할 예정이고 18년도, 19년도 이익치는 더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양호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째 하나머터리얼즈 한번 볼게요. 하나머터리얼즈는 지금 또 투자를 제가 왜 지금 시점에 말씀드렸냐면 차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머터리얼즈. 죄송합니다. 지금 차트가 안 뜨는데 하나머터리얼즈입니다. 자, 지금 주가를 보시면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일단 하나마이크론의 자회사라 볼 수 있고요. 이 회사는 지금 반도체 소재 쪽이라 생각하시면 좋아요. 지금 왜 제가 추천을 드렸냐면 지금 또 이 고점이 이 라인인데 현재 어제 양봉이 나오면서 지지를 받고 단기적 신고점을 또 뚫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오늘 1.06% 오르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 저는 들어가도 좋다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이 2018년도, 19년도 실적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 단기적 고점을 뚫고 33,000원 전 고점 수준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내년까지 최소 50% 이상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객사들의 수요를 맞추지 못해서 지금 쇼티지 상황이 불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 초과,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시설 투자를 또 했고요, 최근에.
그리고 독보적 소재 기술을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 기술력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머티리얼즈가 저는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용 실리콘 부품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이 업계의 수익성도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황과 맞는 또 종목이라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로는 지란지교 시큐리티 한번 볼게요. 네. 지란지교 시큐리티가 이름이 참 IT 회사인데 좀 뭔가 한국 회사 좀 이름 섞여서 되게 좀 좋은 느낌을 줍니다. 자, 지란지교 시큐리티도 역시 지금 차트가 굉장히 작전주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거래량이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 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거는 수급적인 시가총이 조금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세력의 흐름이 좀 파악하기가 쉽게 돼 있다. 분명히 어떤 높은 수급이 들어와서 주가의 어떤 큰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6%가 또 올랐죠. 오늘은 좀 조정 시기가 보고 있는데 딱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 일단 보이고요. 일단 경쟁력이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를 인수를 많이 했습니다. SSR 화이트 해커 그룹에 대한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모비젠이라는 또 소프트웨어 회사를 인수를 해서 올해 실적이 한 매출액 409억, 영업이익 104억 수준으로 인해서 지난해보다 무려 200% 정도 증가를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익시가 더 높게 산정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부터 주가가 저는 좋은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시점을 지금 1,740원 수준으로 일단 매수를 하시고 일단 매도를 가볍게 한 2,200원 수준으로 1차 매도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필링크 한번 볼게요. 자, 필링크 한번 보시면 제가 또 추천드린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또 차트 한번 볼게요. 우선 필링크가 지금 2017년 7월 11일부터 한번 쭉 우상향하고 다시 한번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죠. 제가 본 부분이 이 양봉 뜨기 이전입니다. 이때 또 신고점을 뚫을 것 같다는 바로 예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익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대로 전 고점을 뚫고 오늘 기존의 전고점이 5,000원 부근을 또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를 좀 넓게 볼게요. 넓게 보시면 이 5,000원 부근에 저항이 3군데나 있어요. 쉽게 뚫을 수는 없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깔아앉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들어가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1차 매도가를 한 6,000원 부근으로 일단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고점 부분으로. 일단 또 투자 포인트로는 필링크가 최근에 크리스 FNC라는 골프 의류 업체를 인수했어요. 이 회사에 대한 이익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같이 자회사 실적 덕을 볼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매출액 영업이익이 한 7배 정도 성장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제가 5,500원 잡았지만 분명히 10,000원 이상 내년도까지 이상 본다면 이 실적치대로 그대로 간다면 실적치를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봐야겠지만 간다면 10,000원 이상 나아가서 15,000원까지도 나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일단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매수를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세아 제강부터 필링크까지 오늘 새롭게 포트에 편입하신 종목이 많았습니다. 송동인 팀장님의 종목부터 봤고요. 저희 이번에 이윤경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5위부터 1위 종목 공개할게요. 네, 저는 5위로 이제 SM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 SM 엔터테인먼트죠. 최근에 32,05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을 한 이슈가 있습니다. 보통 아이돌 그룹이 소속되어 있는 엔터테인먼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사드 규제 이슈로 또 굉장히 힘든 계절을 보냈는데요. 2만 원대까지 하락했던 주가가 최근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고무적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 소속 아티스트들의 일본 활동이 본격화된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동방신기가 올해 11월부터 65만 명을 모객하는 일본 콘서트를 진행하는 등 그 캐시카우인 일본에서의 수익 확대가 이제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슈퍼주니어의 멤버들도 이제 군 복무에서 복귀를 했고, 그리고 이제 걸그룹이죠. 이제 레드벨벳 역시 이제 최근에 콘서트 팀으로 가세할 만큼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연 업계에서는 그 4분기가 성수기로 꼽혀요. 그래서 이제 실적 전망도 좀 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7월에는 SK텔레콤과 손잡고 미국 AI 기업인 오벤과 아티스트를 연계한 그 텍스트 음성 자동 변환 서비스를 개발해서 그 기존 엔터 사업과 그리고 신사업의 멋진 콜라보레이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인 SMCNC가 그 신규로 인수한 광고 그 사업 부문에서도 연 매출 2,200억 원
정도의 이제 규모의 연 매출이 나고 있어서 좀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AP 위성입니다. 우리 군의 1조 원대 정찰 위성 개발 사업 공모 계획이 발표됐는데요. AP 위성은 11월까지 우선적으로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정찰 위성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1조 원대 대규모 예산 투입을 할 예정이고요. 관련 업체의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정찰 위성 관련된 상장 기업은 한국 항공우주 그리고 세트랙I, 그다음에 AP 위성 등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AP 위성의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실용급 위성 자료 처리 저장 장치에 굉장히 좀 이제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찰용 드론 위성 그리고 데이터 링크 시스템까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 정찰 위성 개발 사업에서는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역할이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현대 리바트입니다. 네. 현대 리바트는 현재 자재 유통 업계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현대 HNS를 합병한다는 소식에 어제 이제 주가가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리바트는 현재 합병을 계기로 신사업을 추진하면서 토탈 인테리어 회사로 도약하는 것을 이제 선언하고 나섰는데요. 사실 이 같은 행보는 정지선 현대 백화점 그룹 회장이 토탈 라이프 케어 기업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비전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합병이 추진된다면, 합병 이후에는 현대 리바트 매출은 1조 3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530억 원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1조 9천억 원 매출을 한 한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백화점이랑 아울렛, 홈쇼핑 등 유통 부문을 플랫폼으로 삼아서 패션, 가구, 식품, 이런 렌탈 등의 제주 콘텐츠들과 시너지를 도모해서 이제 본격적인 좀 라이프스타일 회사로 이제 변모할 전망이고요. 올해 4월에 3만 원을 넘어선 주가가 9월 달에는 2만 1,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금 보니까 2만 4,000원 네, 24,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합병 이슈로 인해서 이제 조금 급등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저점에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 여력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29만 원 정도까지 갈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까 문자 상담도 해드렸는데 카카오입니다. 최근에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서 이제 52주 신고가를 이제 경신했는데요. 이제 이런 카카오의 저는 신성장 동력에 조금 주목하는 바입니다. 카카오가 지금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와 같은 이제 사업으로 좀 다양한 시장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운영을 시작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2020년까지는 카카오의 금융 가치가 20조 원에 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시장의 평가가 있는 만큼 또 굉장히 조금 눈여겨볼 만한 좀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자본금이 지금 8천억 원이지만 궁극적인 지분율이 40%라고 가정하면 좀 자본금은 1조 2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그 외에 어떤 카카오 택시라든지 또 이런 카카오 게임즈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는 한 17만 원까지 오르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모비스를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네.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현대모비스는 지금 친환경 자동차 관련주로 굉장히 핫한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중국발 쇼크로 인해서 올해 2분기 실적이 예측치를 밑돌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요. 현대기아차가 내년 초에 차세대 수소차 출시를 이제 예고했고요. 또 업체들의 양산형 모델들이 출시되는 시점인 2020년 이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내년 상반기 현대차에서 장거리 전기차를 출시하면 친환경차 판매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들 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들 역시 좀 수혜가 전망됩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기존의 친환경차 공용 부품 공장에다가 최근에 수소차 핵심 부품 양산 공장을 완공했는데요. 5월 달에 28만 원을 넘었던 주가가 9월 들어서 지금 21만 원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좀 반등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 목표 주가를 한 30만 원 정도로 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총 10종목씩이 공개가 됐는데요. 10위부터 1위 종목이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 팀장님, 또 유한타증권의 이윤경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황 분석하고 필사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시황 분석 듣도록 하겠고요. 먼저 외환영웅께서 지난 시간 동안 주셨던 추천주 포트폴리오 현황 보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예, 외환영웅께서 그간 주셨던 종목들 추천주 수익률 현황 함께 보고 계십니다. 1차 목표가가 달성된 이후로 나란히 포트에 담겨있는 풍산과 한온시스템 눈에 띄는데요. 8월 17일에 주셨던 한온시스템은 지금 14%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8월 21일에 사마콘덴서 2차 목표가 달성된 이후로 23%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예, 지금 화면에 보시는 종목들이 모두 포트에 여전히 담겨있는 종목입니다. 9월 11일에 주셨던 이현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목표가가 달성된 이후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5% 정도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오늘 다시 올라서 장중에 2% 이상 오르는 거 확인이 됐고요. 또 9월 12일에 주셨던 일진다이아는 1차 목표가 달성된 이후로 지금 5% 수익을 기록 중에 있는데 오늘 장중에 8%나 수익이 더 났습니다. 함께 참고하시고요. 다음 종목 더 보겠습니다. 9월 13일에 주셨던 삼화전기부터 또 어제 주셨던 삼성전기까지 모두 포트에 담겨 있고요. 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신규 편입이 됐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현재가 또 목표가까지 잘 메모해 두시면 좋겠네요. 네, 다음으로는 외환영웅의 베스트 필살주 보겠습니다. 추천 이후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유가 되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8월 22일에 편입된 코스모 신소재가 현재 54%의 수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8월 8일에 주셨던 일진 디스플레이 32% 가까이 상승 중인데요. 두 종목 모두 목표가를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계시죠. 코스모 신소재는 4차 목표가까지 제시가 된 상태이고 일진 디스플레이도 3차 목표가 12,650원까지 추가로 제시하셨습니다. 예,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난 종목 중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 다시 들어볼까요, 대표님? 예, 9월 11일 날 추천드렸던 이현제약입니다. 종목 코드 102460. 자, 이 종목을 기준으로 다른 종목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가 달성 후에 물량을 축소한 50에서 90% 정도 물량을 축소하고 나머지 있는 물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한 그런 종목들 본절에서 청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본절에서 오고 3분봉이나 5분봉에서 본절보다 6틱이 더 떨어진 후에 그때 손절을 하면 좀 더 눌린 후 반등할 수 있기에 마지막 기회를 더 볼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현제약이 지금 1.79% 지금 상승했는데 그런 것처럼 본절이나 손절 온 것들 또한 청산을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오늘 35,500원이 본절이었죠. 아니 못하신 분들 본절을 못하신 분들은 3분봉이나 5분봉에서 6틱이 밑에인 35,200원을 찍고 내려갔을 때 잠시만요. 33,000원 청산을 했어야 됩니다. 물량 본절이 이제 원래 며칠 전에 본절이 35,500원이었으니까요. 35,200원에 청산을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지 못하시고 청산을 못하고 그냥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말씀드렸던 손절가가 37,000원입니다. 그러면 37,000원에서부터 3분봉, 5분봉인 6틱
34,400원이 됐을 때는 이번 주나 뭐 좀 더 빠졌을 때는 반드시 청산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전략입니다. 본절에 청산하지 못하신 분들은 손절가 기준에서 3분봉, 5분봉에서 6틱 밑에 34,400원에서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그때 청산하셔야 되고요. 청산을 못하신 분들은 지금 그냥 계속 갖고 가셔도 됩니다. 그 전에 첫 번째 전략 수익 청산하시고 나머지 본절 청산하신 분들은 며칠 전에 다 청산하셨어요. 두 가지 전략으로 다른 종목들도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가 도달한 후에 본절 때는 최소 두 가지 전략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본절에 청산했다. 만약에 못했으면 손절가 기준에서 6틱 밑으로 이후에는 반드시 100% 청산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제약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위해서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위해서 조언 듣겠습니다. 예, 뭐 시장 보다시피 북한에서 북핵을 쏜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인데도 주식은 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뉴스, 언론 참 좋지만 그냥 지수, 어디 지수에 깨지지 않으면 계속 간다. 또한 어디 지수를 돌파하면 상방한다. 그런 단순하게 지수에 또한 보조지표와 차트 안에 제가 볼 때는 시황과 뉴스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보는 것도 좋지만 차트를 유심히 보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항생지수도 오늘은 횡보 상방으로 좀 보면 되겠고요.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공격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27,923이 지지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매수로 주식처럼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안정적으로 안 오면 안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안정적 매수가 28,040에서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횡보로 보겠고요. 공격적 매도가 50.81이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매도로 대응해 주시고요. 밑에서는 공격적 매수가 49.89가 될 수 있습니다. 위아래에서만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입니다. 금은 횡보 하방으로 공격적 매도가 1315.2에서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고요. 좀 더 안정적으로 사고 싶은 분들은 1319.8이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로는 오늘 횡보로 보고요. 위아래에서 자, 공격적 매도가는 1.20, 295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방. 밑에서는 1.19, 815가 지지가 됐습니다. 그 밑에서는 상방. 위아래에서만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 선물은 하방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P는 횡보 상방으로요. 공격적 매수가 2,496.75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선 상방. 안정적으로 매매를 S&P를 하고 싶은 분들은 2,489.25가 지지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매수로 주식처럼 매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바로 이어서 오늘 국내 시황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내용 들을 거고요. 오늘도 필살 종목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함께 말씀 부탁드리죠. 예, 지금 코스피 제가 말씀드렸던 2382.72를 돌파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부터 물량을 실었어야 됩니다. 어저께부터 저도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다 얘기하고 있는데 지속 이제 힘 있는 종목에다 물량을 싣고 현금을 축소시키고 힘 있는 종목에 싣고 또한 손실나는 것은 과감하게 청산 후 그 물량을 다시금 힘 있는 종목에 실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2382.72를 지지하면 지속 상방이고요. 단 좀 급하게 공격적으로 보면은 2397.16까지 지지가 된다면 지속 상방입니다. 힘있게 물량을 싣고 이제 가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선물 오늘 지금 서울경제TV 인터넷 방송에서도 매도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만 하방으로 봅니다. 자, 횡보 상방으로 좀 보되 자, 316.5가 계속 지지해 준다면 지속 상방입니다. 시장은 또한 315.9가 지지되면 지속 상방입니다. 이거는 큰 추세에 맞춰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국내 선물 지금 위에서부터 매도로 단타 매도로 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맞춰서 필사의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애경유화입니다. 애경유화 종목 코드 161000 애경유화. 자, 이 종목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올해 매출액이 13.1%가 증가한 4,647.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영업이익 또한 2.8% 상승한 381억 정도의 기록을 했고요. 단기 시순이익도 6.7% 증가한 290.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종목입니다. 자, 매수가는 현재가로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는 16,750원입니다. 손절가는 13,4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동환 대표님, 이번 주 내내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좋을지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서울경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외환영어 신동환이 오늘과 이번 주 금요일까지 무료 방송을 합니다. 아침 9시부터 한 10분, 아침 9시 반 정도는 국내 선물로 대응해드리고요. 자, 주식은 그 사이사이 단타 매매, 오늘 매매할 것 또는 단기 매매, 중장기 매매를 세심하게 매수가랑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녁에는 해외 선물로 주식을 좀 못하시는 분들, 또한 선물을 못하시는 분들, 또한 좀 포트폴리오를 짜고 싶은 분들을 맞춰서 저녁에는 또 해외 선물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식만 하시는 분들, 또한 선물 옵션만 하시는 분들 안 됩니다. 주식할 때도 있어야 되고요. 선물 옵션, 해외 선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시장에 맞춰서 대응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한 국내 증시 지금 양지수가 모두 하락 전환이 된 상태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19일부터 20일까지 미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될 텐데 이 같은 중요한 사안들을 앞두고 오늘 관망 심리가 팽배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지수 모두 매수 주체 개인으로 잡히고 있는데요. 끝까지 시장 분위기 잘 보십시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